네, 이어서 모닝 타임즈입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앞두고 좀 보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었는데요. 최원재 전문가의 해석으로 오늘 시장으로 한번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거의 뭐 보합권인데 탄력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파월 발언이 오늘 있는데 오늘 그것을 앞두고 3대 지수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하고 S&P 500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ISM 공산품 신규 주문이 6개월 연속으로 위축됐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이 GDP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불과하지만은 통상적으로 불황의 초기 지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제조업은 타격을 상당히 입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증시가 이제 단기 반등이 예상이 되지만은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지지선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높아서 투자에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연준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은 언제나 그랬듯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준금리를 5.5%로 인상하는 게 최선이지만은 6%까지 가도 놀랍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견고한 서비스업 경제 활동이 고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 배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비스업 중심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까지 목표치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낮추는 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미국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ISM 관련해서 이제 공산품 신규 수주가 6개월 연속으로 밀렸다. 이제 그 말은 금리 부담이 좀 이제 현실화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조업에 좀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 경제가 3분의 2가 소비로 이제 지탱이 되지만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지만은 네.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금리 올리면은 제조업 쪽에서의 타격이 이제 불가피한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불황의 초기 지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제조업이 일부 품목만 부진했던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간 겁니까? 예전에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나 이런 쪽에서의 침체가 이제 좀 두드러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소비자들이 너무 이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까 싼 것만 찾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신규 주문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더 이런 제조업의 부진함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또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보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은 궁금한 게 단기 반등의 재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료라기보다는 일단 기술적으로 S&P 500 차트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하단에서 이제 지지를 잘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지를 잘 했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조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4,150이 S&P 500 기준으로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올해의 증시를 결국 S&P 500을 연말까지 3,900으로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냥 소폭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보고 있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올해 계속 박스권이다라고 보고 있고,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강한 것들은 그냥 지수와 상관없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자주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죠. 지금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입니다. 지금 연준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기존에도 계속 50bp 주문을 했던 분이 또 이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궁금한 건 이렇게 50bp 올려도 미국에서의 이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리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은 네네.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그냥 그렇게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작년 말에 골드만삭스 측에서의 뭐 연착륙 가능성, 뭐 노랜딩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증시가 버티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침체로 가기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러면 증시는 더 버틸 수 있다. 즉 그런 심리로 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너무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월가 측에서도 트레이더들도 올해는 그렇게 본다면 자기네들도 뭐 수익률이 작년에 뭐 큰 폭으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올해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뭐 죽을 손만 빨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뭐 올해는 아주 크게 뭐 추가적으로 엄청난 뭐 그 경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줬던 이런 내용이 좀 효과를 발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CME 패드워치 방금 전에 화면이 나갔지만 25bp 이제 3월에 올릴 확률이 이제 전 거래일, 그러니까 어제 대비해서 71%에서 69%로 떨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50bp 올리자는 얘기가 28%에서 30%까지 조금 더 소폭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더 매파적인 반응 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국채금리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1981년 이후 이 단기물과 장기물이 최대폭을 보였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처음에 뒤집혔을 때는 기술적인 침체다 이러더니 이제는 이제 좀 본격적인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뭐 93bp까지 이제 벌어져가지고 이제 네네. 최대폭을 벌어졌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침체 위험을 국채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침체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게 하지만은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네. 계속적으로 뭐 침체 위험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뭐 6개월 이후에 나오고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침체를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간반 분위기 보면 그래도 빨리 좀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으로 무게가 좀 많이 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웰스파고 볼 텐데요. 견고한 서비스업 경제 활동이 이제 고용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상승 배경이다. 뭐 이거 모르는 바 아닌데 이제 웰스파고 쪽에서도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서도 높은 금리를 계속 하자는 분위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서비스업이 워낙 이제 뭐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 ISM 서비스 PMI가 워낙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작년 말에는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지만 올해 1월, 2월에는 다시 이제 확장기로 접어들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웰스파고 측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해야 할 것이다라고 연준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국내 시장 여쭤보기 전에 이제 종목 중에서 뭐 테슬라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좀 기술적인 하락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보십니까?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제가 뭐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인베스터 데이 뭐 전후로 저는 뭐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실제로 인베스터 데이 전후로 하락을 했죠. 전에야 또 하락을 했고 당분간은 좁은 박스권 이어갈 것이다. 테슬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테슬라가 이제 모델 X하고 S, 그러니까 비싼 차량도 이제 싸게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 시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안 좋게 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익이 마진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저가형 차량을 새롭게 발표 안 한 것은 네. 기존의 이런 모델들의 판매에 영향을 줄까봐 안 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저가형 차량을 발표 안 하고 대신 어떻게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지금 돈남원이죠. 네, 지금 맞아요. 캐시우드 좋아하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 가격을 인하를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그럼 국내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하락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좀 어떻게 좀 구체적인 내용 들어볼게요. 어제 조금 좀 과하게 생각보다는 조금 올라가지고 조금 미국 증시 영향을 조금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으로 하락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어제 이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지만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은 좀 너무 오버슈팅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전반적인 2차 전지 업체들은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뭐 공매도 세력들도 계속적으로 손실을 입으니까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물론 당분간은 뭐 크게 하락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지만 저도 뭐 추세론자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은 일정 부분은 계속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좀 가격 조정 상당 부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으로 목표 수익률이 뭐 10% 나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군요. 네. 자, 아무래도 오늘 테슬라나 이런 2차 전지, 그리고 소재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미국에서도 밀렸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약간 좀 과하게 올라갔던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시자고 또 추가적인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